27일이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7월 27일부터 29일이요? 네. 국어 시험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요? 잠시만요. 네. 비디오 멈췄어. 7월 29일이요. 29일이요? 네. 그러면은 달력 좀 같이 보면 29일이면 수요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마 화요일 날쯤에 직전 보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하고 7월 이제 29일이면은 우리가 수요일 수업이니까는 하나, 둘, 셋, 넷, 이 바로 전이 24, 24, 네. 1, 8, 15, 네 정도까지 같이 수업을 하고 현종이 쭉 내신 수업 정규 수업 조금 하다가 쭉 내신 수업 했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은 22일까지 아마 같이 수업을 하고 선생님하고 28일 날에 잠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총 보충을 하게 될 거예요. 혹시 네. 선생님하고 수업 듣는 거 말고 다른 수업도 듣는 거 있나요? 아, 국어는 없어요. 아, 국어는 없어요? 네. 다른 과목은요? 혹시 내신 수업 듣는 거? 다른 거는 아직 없어요. 아, 왜냐면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 그거 핑계로 학원을 거의 안 갔는데 이제부터 다녀야 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 학원 다니는 시간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는 네. 28일 날 선생님하고 직접 보충할 시간 되는지 그것 좀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화면 공유 되나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엄마 걱정하고 동백꽃은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했어요. 그쵸, 했죠?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하셨고 2단원의 읽기의 생활화 발표하기 이거 할 차례인데 네. 읽기의 생활화는 아예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면서요. 지금 시험 범위가 네.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는데, 네. 페이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쵸, 책을 그쵸. 학교에 두고 왔거든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께 받았는데 체크해보니까는 읽기의 생활화는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수업 들었어요? 읽기 생활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에선 들었고요. 아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지금 돈 뺏고 지금 두 번째 시간 나가고 있어요. 동백꽃을 덜 나갔어요? 네, 돈 뺏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나갔고, 그러니까 돈 뺏고서 다 나가는데 뒤에 문제 풀기는 아직 다 안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보니까는 2단원에 83에서 94까지가 시험범위더라고요, 2단원은. 네. 근데 이거 확인해 봤더니, 네, 읽기 생활화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이건 안 할 거예요. 네. 저하고는 발표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시험 범위가 3, 4단원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1, 2, 이게 왜 1, 2밖에 없지? 잠깐만. 자습서 좀 있는 거. 잠깐만요. 네, 자습서 오늘 볼 거니까 네. 준비하시고요. 평가 문제는 아직은 필요 없는 거죠. 평가 문제, 네, 오늘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LS 홈페이지 써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혹시 따로 말을 안 해도 원래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이 숙제 낼 때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긴 했었어요? 네. 로그인을 했었어요. 아,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이 지금 내신 문제 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네. 주에는 그거를 숙제로 해오셔야지 돼요. 네. 근데 공부 끝나고는 아니고 좀 이따 쉬는 시간 바로 직전에 같이 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건 조금 네.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1단원은 이미 공부하셨고 2단원은 1은 필요 없으니까 2만 하면 되고 3 얘기가 왜 안 나오지? 3 얘기는 이게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3단원은 1, 2가 나오고 4단원도 1, 2가 나오고 선생님 어저께 교과서 보고 체크해놨었거든요. 네. 네, 해서 일단은 시험 범위 부분들만 볼 거예요. 내신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보면은 3단원에 네, 이거 두 개는 들어갈 거니까 3단원은 다 들어갈 거고 4단원도 네. 보니까 다 들어가는데 맨 뒤에 있는 활동 정도만 안 들어가니까는 그건 전부 빼고 그럼 수업 들어갈게요. 네. 오늘 그러면은 아마 2단원 1하고 3단원에 2 정도 할 것 같아요. 2단원에 2랑 3단원에 1 정도 하게 될 거고요. 3단원에 1 하고 이게 나서 네, 자습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던데, 맨 뒤에가 정답과 해설이고, 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습서가 두 네. 개예요?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천재에서 나온 게 세 개예요. 자습서, 체크 문제집, 평가 문제집. 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도 네, 표시 여기서 이게 맨 마지막에 정답과 해설이 있고, 여기 첫 번째 자습서가 있고,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자습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자습서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2단원부터 아. 하려니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습서에 지금 펴셔가지고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2단원 독서와 발표. 네, 잠시만 연필 좀 꺼내고. 네.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르게 나와요? 140, 뭐지? 이게 몇 페이지지? 몇 쪽인가요? 본책 1이에요. 이게 1, 2단원. 네, 1, 2단원에 그 몇 쪽이에요? 이게 몇 쪽이냐면은 페이지가 안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페이지 같아요. 아니네, 5페이지다, 5페이지. 페이지.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네. 오늘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 발표하기 부분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수업 들어갈게요. 네. 제가 문제 풀어라 했는데 문제는 어디 푸셨어요? 네, 문제요? 네. 제가 숙제, 우리 바로 수업이라서 현종이한테는 안 내줬구나.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려가서 네. 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2단원에 발표하기. 네, 여기 발표하기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77페이지였나? 네, 77쪽이요. 네, 맨 처음에 여기를 폈었어요. 아예 잘 펴놨었군요. 좋아요. 네. 선생님이 못 찾고 있는 거구나. 여기다. 104쪽이네요. 104쪽. 네, 104쪽. 네, 폈어요. 좋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보시면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발표 순서 같은 거를 이번 수업 때 배울 거예요. 네. 선생님도 교과서 좀 잠깐 펴주겠습니다. 어딘가?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 같이 볼 거고요. 이거 좀 작을 것 같으니까는 키워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 이게 발표의 정의예요. 네.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되고요. 자료는 적절해야지 되는데 특히 이 자료는 객관적이어야지 하고 꼭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지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주의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 과에서 어떤 발표를 보시게 될 거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문화재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걸 가지고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자료들을 잘 사용을 했던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표현,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것들을 보고 역시 은종이도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볼 겁니다. 그 밑에 네. 보시면은요 발표하기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과정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척 봐도 아시겠지만은 문제 내기 되게 좋답니다. 특히 순서 네. 문제로 보통 잘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제를 정했으니까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주제랑 관련된 그 자료를 보면은 다양한 매체에서 찾는다고 되어 있죠. 동영상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림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백과사전 같은 걸 뒤질 수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찾아서 모아오는 거예요. 특히 모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거 중요해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선정함. 즉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독도의 생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정한다고 하면은 이거랑 관련된 정보들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뻗어나가면은 발표할 거랑은 상관없는 정보들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선정한다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3번에 보면은 자료를 수집할 때 출처를 기록해 두어야 함. 아까도 네. 말했지만은 출처가 확실해야지 발표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주제 정하고 자료도 잔뜩 모았어요. 모았으니까 이제 그 자료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내용 조직하기 단계예요. 자료 정리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도입 부분, 전개 부분,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자료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정신없게 여기저기 퍼져 있으면은 아까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더 내려가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꼭 통일성 네. 있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 이제 정리까지 하고 조직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발표문도 만들고 발표 자료도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글만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발표를 할 땐 두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보고 발표할 발표문하고 사람들을 보여줄 발표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발표문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켜놓고 옆에다가 보고 있는 손에다가 들고 보는 파일을 말하고요. 발표 자료는 네. 우리 보통 뭘로 만드냐면 PPT로 많이 만들죠. 요즘 또 PPT 쓰나요? PPT 네. 네, PPT. 쓰기는 해요. 그거 말고 또 뭐 쓰지? 윅스? 엑셀은 거의 안 쓰고. PPT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자료들을 써서 만들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이제 봅시다. 여기는 발표문 내용이고요. 이거는 발표 자료 내용이에요. 발표문 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쓰거나 핵심 정보만 메모하거나 이거는 한종이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나는 걱정이 돼서 다 써놔야 돼. 그럼 다 써놔도 상관없고요. 필요한 것만 딱딱 적어놓고 그냥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은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현종이만 볼 거니까. 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자료는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고 이 내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도표 같은 거나 또는 영상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료 주제 정해서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문하고 발표 자료까지 다 만들고 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냐면은 발표만 하면 되죠. 발표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쓸 거예요. 하나는 언어, 네. 또 하나는 언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뭐 그럭저럭 언어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예 언어가 아닌 거. 이거를 쓸 거거든요. 옆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일단 1번은 발표요. 그리고요. 1, 2, 3번 다 푸시고 나서 대답하면 좋을 것 이거 좀 같아요. 쓰고요.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네, 풀었어요. 일단 네. 1번이 발표고요. 그다음 2번이 니은, 리을, 디귿, 미음, 기억이고 3번이 엑스라고요. 순서대로. 잘했어요. 다 맞으셨으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네. 또 다른 열기 볼 거예요. 지금 보면 가랑 나랑 가는 학생들이 반응이 좋고 가는 학생들이 반응이 나쁘고 나는 학생들이 반응이 좋거든요. 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죠. 하니까 약간 집중도 잘 되고, 그다음 그렇죠. 가는 그림 자료 같이 그런 것도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나는 그림 자료랑 좀 자세한 설명이 있고, 친구들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보니까 또 잘 발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 특히 선생님은 그것도 봤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 자료가 특히 글자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네. 진하게 표시도 되어 있고 그리고 들여쓰기도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보이시죠? 선생님 표시한 거 보이나요? 보여요? 네. 네. 하지만 여기는 그냥 줄줄줄줄 보여요. 써놨잖아. 여기는 네. 줄줄줄줄 써 있고 여기는 정리를 한 상태고요. 텍스트를 정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 현종이가 말한 것도 있고 선생님이 말한 것도 있고 그 방법들을 좀 더 여기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네. 것들이냐면은 지금 보니까는 사진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글 자체를 정리해서 파악하기 쉽게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아이 컨택을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 효과적인 발표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 청중한테 흥미가 있을 만한 이야기로 시작함. 두 번째, 꼭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생각을 해둬야지 발표를 할 때 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료는 관련 내용과 함께 제시함. 당연하죠. 이 자료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쓸모가 없잖아요. 같은 페이지에 나와야지. 꼭 자료는 같이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잘 써야 되는데 준언어적 표현에 뭐가 있죠? 준 언어적 표현이에요. 준 네, 언어적 표현의 말소리의 크기, 억양, 어조 등과 비언어적 표현, 표정, 몸짓 등을 적절히 맞아요. 활용함입니다. 그러면은 말소리 크기, 억양, 어조는 전부 다 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치만 네. 말은 아니고 말의 크기나 말의 억양이나 어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언어적 표현은 아니고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비언어적 표현은 말 안 해요. 하지만 표정, 몸짓 같은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발표할 때 쓰는 언어, 비언어, 순서대로 쓰자. 언어랑 준언어, 그리고 비언어 이 세 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부 다 잘 써야지 발표를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밑에 내려가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을 잘 쓰고 있는지 볼 거예요. 이 친구들의 발표는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제재로 가지고 있고요. 제재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제재 말고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쉽게 표현하면은 재료예요. 글을 쓸 때 뭘 재료로 하는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네.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 후라이에 후추를 뿌리고 소금도 뿌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후추 요리라고 하나요? 아니요, 계란 요리요. 그쵸. 그러니까 계란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요리에 그 있어서 제일 주제가 되는 게 계란인 것처럼 이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게 뭔지 알려주는 게 제재인데요. 뭐가 네. 제재예요? 그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를 제재로 해서 주제는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핵심 정보가 잘 들어가도록 내용을 잘 구성했고요. 이 구성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아까 위에도 보면은 자료들을 여기는 글씨를 진하게 하고 여기는 들여쓰기 해서 정리를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구성했다고 해요. 네. 지금 이 위쪽에 이거는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줄줄줄줄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 친구들도 내용이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제목, 여기에 소제목, 여기에 이만큼 내용, 소제목, 이만큼 내용, 결론 이런 식으로 되게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조금 이따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도표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다. 도표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무슨 그래프 그런 아, 맞아요. 실에 나타내는 표 같은 거. 맞아요. 좋아요. 그럼 밑에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게 PPT를 만든 건데요. PPT 보니까 맨 처음에 멋진 그림이 나왔어요. 안견의 목류도원도인데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네. 보면은 유명한 그림이 나왔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제목이 뭐예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는요. 우리나라 그림인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요? 이 목류도원도 그, 그림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거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뭐냐, 프랑스인가? 유럽 쪽에 무슨 우리나라 문화재가 귀재한 게 하나 또 네, 있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거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우리나라 건데 다 그런 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보자마자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림 자료를 굉장히 잘 쓴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밑에 네. 보시면은 차례가 나와요. 차례가 나오고 차례 1, 2, 3, 이제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도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관중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그림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가 누구고 발표 준비는 누가 했는지 같은 자료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 네. 번째, 차례. 즉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될 건지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맨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럼 밑에 네. 볼게요. 지금 보니까 큰 목소리로 라고 했어요. 큰 목소리라는 거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 중 뭘까요? 비언어적인일걸요? 아마 목소리인데? 목소리면 준언어요. 준언어죠. 그렇죠. 준언어가 헷갈렸어요. 되겠죠? 네. 네, 잘했어요.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이 친구가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는 발표를 맡은 한민수인데요. 그림 좀 보실래요? 하고 질문한 다음에 몽유도원도인데요. 이게 어디냐면은 일본에 있대요.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대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그림이 일본에 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이걸 알게 돼서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표를 네. 준비했습니다. 라고 굉장히 흥미있는 도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얘기해 줍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대응 관항 이런 것들을 발표할 거예요 라고 되어 있고 그게 바로 1, 2, 3 여기 밑에도 1, 2, 3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현종이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요, 아니면 온라인이요? 두 개 다 상관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온라인에서 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안 했어요. 온라인에서 할 때 어떻게 이해할 때 쉬웠어요? 그냥 EBS 강의여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쩌거나 대충 보기는 본 건데 잘 모르겠는 상태네요.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 복습하는 거 좀 잘 보게요.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하고도 같이 잘 보고 학교에서 복습해 줄 때도 꼭 잘 보세요. 시험 범위니까. 네. 네, 11쪽에 1번하고 2번 풀어봅시다. 알겠습니다.
풀었어요. 네,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 2번은 큰 목소리로요. 아주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도입이에요. 선생님이 해줬던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해서 청중의 관심 유발. 관심 유발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림 자료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문을 했어요. 위에 잠깐 다시 볼게요. 이 그림을 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부분 보이죠? 네. 네, 선생님이 줄 쳐줄게요. 여기. 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질문하죠? 그럼 질문을 하면 보통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도 해줬냐면은 이제 발표 내용이랑 무슨 내용 나올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네. 효과가 어떻대요? 이거랑 이거랑 읽어주실래요? 네?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이거 의자 움직이느라. 아, 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좀 읽어주실래요? 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 네. 차례를 통해 청중의 발표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발표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음. 네, 맞습니다. 이게 발표 자료의 효과예요. 여기 중간중간 학습 포인트로 나오는 내용들은 꼭 익혀두셔야 되니까 보고 잘 익혀두세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발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발표 태도요. 발표는 네. 공식적인 말하기이므로 높임말을 사용함. 저 높임말 써야 되고요. 또 네. 청중을 배려하고 존중함. 존중함. 그쵸. 그러니까 발표니까는 존댓말로 쓰는 게 좋아요. 물론 반말로 발표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할 때 존댓말을 쓰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의 있게 하는 게 좋은 편이라서 존댓말을 쓰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도입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전개 부분이 될 거예요. 전개에 뭐가 있냐면은 사진이 뿅 하고 나와요.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문화재청이래요. 즉 출처가 정확한 거예요. 자료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자료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16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안 된 교과서잖아.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종이가 찾아서 집어넣은 자료가 2006년 자료예요.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좀 자료가? 약간 옛날 거. 그렇죠. 너무 오래됐죠. 옛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료의 내용이 지금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정확한지 최신 자료인지를 확인하고 써야지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개 볼게요. 1번은 자, 1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요? 이만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은 문화재청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고 출처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재가 어떻게 해외로 나가게 됐냐면은 방법이 첫째, 둘째 나왔어요. 그 첫째, 둘째에다가 형광펜 표시해 주실래요? 첫째. 네. 그리고 둘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밖에 되어 있는 데다가 셋째 하고 써주세요. 썼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거를 이제 도식화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려운 말이라서 모르셔도 돼요. 알아보기 쉽게 도형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불법적 반출, 두 번째가 합법적 반출, 그리고 선생님하고 쓴 세 번째 어떻게 반출된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음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쉽기 때문에 현정이도 발표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줄줄줄줄줄 써주지 말고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옆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 풀고 알려드릴게요. 네. 풀었습니다. 3번의 답은? 5번이랑 5번이에요. 네, 4번은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의 현재 상황이겠죠. 현상, 네. 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까지만 했었어도 잘했어요. 특히 자세히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냐면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밑에 지금 현종이가 쓴 데다가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 다시 더 써봅시다. 우리나라 네. 문화재가 쓰고 있어요. 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잠시만요. 네. 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 네. 좋아요. 그러면은 밑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개 1, 2, 지금 전개 1, 2 봤어요. 네. 보시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을 소개함. 이거 문화재청에 지도를 보여줘서 소개를 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 설명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16만 7,968. 아니. 우리나라 네?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이 몇 가지야? 우리나라 유형이요? 문화재가 해외로 나가게 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요가 아니고 세 번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불법적 반출과 합법적 반출이요. 근데 그 안에 불법적이게 약탈이란 절도가 있고 네. 합법에서는 외교에서의 선물이 있으니까 저는 약탈, 절도, 외교 선물까지 해서 3개 말했는데 그러니까 불법적이랑 합법적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이 셋째하고 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네. 반출됐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화면 보실래요? 보시면 네. 저건 하나, 둘, 셋 보이시죠? 못 봤다 저거를. 네. 네, 이렇게까지 3개예요. 현종이 책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차피 네, 책 보면서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같은 내용이어서 책보다는 선생님하고 지금 화면 보이는 거 있죠? 그거 네. 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책 말고 선생님이 지금 화면 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로 보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필기해야 되거나 문제 풀 때만 현종이 책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발표 자료의 효과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흩어져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해외 반출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시해 주었는데, 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시해 줬다는 건 위에 그림 보시면은요, 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어디 내용이냐면은 이 첫째, 둘째, 셋째 내용이 이만큼 지금 있는데 이 긴 내용을 지금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이렇게 표로 하나로 정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거라서 굉장히 간략히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표시하는 거 보세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시되어 있고 청중의 이해를 도와주었다라는 걸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개 3, 4 볼게요. 네. 이제 해외에 어떻게 문화재들이 나갔는지 알았어요. 도둑질 당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선물로 준 것도 있고 대체 쟤는 어떻게 가 있었던 거지? 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해야지 되냐? 방법이 2개가 있대요. 첫 번째 문화재 환수, 두 번째 현지 활용. 문화재 환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환수는 되돌려 받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받아오기 위해서 정부가 교섭을 해서 야 니네 가져간 우리 거 내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개인이 훔쳐갔던 거를 아유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들고 오셨었던 건데요 한국에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여를 받기도 해요. 대여는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박물관에 왔으니까 우리 거기는 한데 문화재 자체는 너네 나라 거네. 우리가 평생 빌려주는 걸로 할게. 우리 박물관 거긴 한데 평생 빌려주는 걸로 할게. 해서 대여받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안 준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와야지.
하는 방법들로 돌려받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로 대응 반항 1. 문화재 환수 첫 번째 정부 간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이거죠? 네. 그리고 2번은 지금 보시면은 2. 기증받기 3. 대여받기 4. 모입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번호를 붙여서 사람들이 보기 쉽게 PPT를 만들어준 거예요. 5번하고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어, 4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아주 잘 풀었어요. 바로 밑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받았어요. 지금 쭉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의 사례가 쭉 나왔어요. 여기 지금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사진 자료를 넣었죠? 네. 여기도 사진, 여기도 사진, 여기도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청중이 흥미있게 볼 수 있고 이해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네. 번째, 이 그림이 뭐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이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인지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문화재들을 네. 우리가 돌려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려받았어요 라고 하지 이 문화재는 누가 그린 거고 어느 때에 그렸는데 뭐가 들어있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는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이번 발표 때는. 그래서 현정이도 발표를 할 때 항상 필요한 자료와 필요 없는 자료로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네. 자료를 모았을 때는 분명히 더 많은 자료를 모았을 텐데 이거는 발표할 땐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핵심 내용이 아닌 것들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7, 8번까지 해가지고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에 7,400여 개였던 문화재가 2016년에는 1027점. 그러니까 거의 한 3,000점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많이 늘었고 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착 표로 보여줬어요. 되게 한눈에 보기 편하죠? 그래서 문화재의 변화, 들어온 현황의 변화를 알 수 있기가 굉장히 좋게 되었어요. 7번하고 8번 문제 풀어봅시다. 네. 음, 7번에 5번이랑 8번에 2요. 아주 잘했어요. 현중이 문제 굉장히 잘 푸네요. 선생님 지금 네. 설명하는 것 중에서 어렵거나 이해 못하는 부분들 있어요?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항상 중간에 어려우면 바로 선생님한테 그만해주세요 하고 질문하셔야지 돼요. 네.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보면은 아까는 말했던 게 뭐냐면은 문화재들을 돌려받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돌려받지 않고 현지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6년에 도쿄에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이라는 문화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간 문화 작품들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알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는 못 가지고 올 거면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라도 쓰자 하고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반항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
못 돌려받으면은 거기서라도 잘 써먹는 것. 이렇게 두 개예요.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지 됩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요.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쪽에 보면 표를 썼잖아요. 얼만큼이나 돌려받았는지. 화면 10 보이죠? 109 쪽에.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표를 쓴 거 보면은 표나 이런 것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당연히 흥미도 네. 유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 발표자가 말을 할 때 위쪽에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은 화면 10을 가리키며 라고 했어요. 가리키는 네. 거는 언어, 비언어, 언어, 준언어, 비언어 중에서 뭘까요? 네. 언어, 준언어, 비언어 중에서 비언어. 어떤 걸까요? 가리키며. 가리키면은 비언어 아니에요? 아주 잘했어요. 그쵸? 비언어죠? 그래서 이런 비언어를 쓰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청중이 자료를 보도록 하고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네. 맨 위쪽에 올라가면은 아까 안 봤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얘기를 할 때 검지를 들어 올렸어요. 선생님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언어, 준언어, 비언어 중에서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가 언어적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한 거예요. 검지를 이거 손짓을 한 거요. 네. 그 뭐냐 언어적이래. 그 뭐냐 자요 앞에 좀 볼게요. 네. 비언어적이요. 네, 맞아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은 비언어적 표현이 두 개가 쓰였거든요. 검지를 들어 올리는 표현하고 화면을 가리키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확인 문제 9번, 10번 풀어볼게요. 네. 어 2번이랑 그 10번에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음.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부분이에요. 선생님 화면 좀 잠깐 보시면은요. 선생님 화면 좀 네.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마무리거든요. 네. 잘렸네. 이게 마무리예요. 한쪽이 네. 중엔 안 잘렸겠지? 이게 10번이 마무리고요. 네, 마무리요. 네. 그 전에 보이는 9, 8, 7, 6, 5, 4, 3, 2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지금 잘려 있는데 전개예요. 그리고 그 앞에 1번이 뭐냐면은 도입이거든요. 그럼 지금 도입, 전개, 네. 마무리의 부분으로 발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무리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런지 한번 마무리 부분을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문화재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관심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냐면요. 큰 목소리, 힘찬 목소리도 쓰고요. 고개 숙여서 인사도 하고 있어요. 힘찬 목소리는 언어, 비언어, 준언어 뭘까요? 힘찬 목소리라면 비언어 아닙니까? 아니, 언어적이요. 아니냐, 언어적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다음에 준언어요. 맞아요. 비언어가 아주 잘했어요. 준언어예요.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건 뭘까요? 고개만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게 고개 숙이는 것까지만. 고개 숙이는 거요? 그러면 비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써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 내용 보면은 지금까지 발표한 거 정리를 했고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방금 현종이가 본 것처럼 준언어적 표현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위쪽에 보면은 발표자가 뭘 깨달았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청중에게도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보게 된 것이냐면은 마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개 부분, 전개된다. 도입 부분하고 도입, 전개, 마무리로 발표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셔야지 돼요. 일단 확인 문제 11번, 12번 풀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천천히 보세요. (5번이랑) (2번이요) 아주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네. 이제 학습활동 들어갈 건데 빈칸 채우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자습서라서 빈칸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이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글의 전부 내용이거든요. 속으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보세요. 속으로 읽으시면 돼요. 속으로. 네. 이런 것 같은데. 이 정도? 네, 다 읽었어요. 좋아요. 그거 읽었으면은 밑에 확인 문제 13번 풀어볼게요. 확인 13. 네. 1번 아니에요? 1, 2, 3, 4, 5 다 보실래요? 1번이 몽유도원도 아니다. 이 발표가 아예 앞에 장문의 발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정리한 거에 대한 발표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문의 발표요. 다시 펴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거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3번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반출이 됐죠? 세 가지였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불법적 반출이랑 합법적 반출이랑 어떻게 반출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법적 반출에는 보통 뭐가 있었죠? 약탈이요. 그렇죠. 합법적 반출은요? 기증이나 돈 받고 팔거나.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친구들도 발표를 할 건가 봐요. 발표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실 거예요. 발표 목적, 발표 시간. 특히 발표 시간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현종이가 5분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분 또는 1시간을 썼어요. 잘된 발표일까요? 1시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도 그쵸. 사실 만약에 그리고 현종이 발표가 있고 다른 친구가 또 발표도 있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몇 명을 해야지 돼요. 그 상태에서 현종이가 10분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좋은 발표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시간은 잘 지켜줘야지 돼요. 그리고 네. 발표자와 청중의 관심 분야. 현종이가 친구들하고 발표를 하는데 최근 코스피 지수에 관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 상황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거를 했어요. 친구들이 들을까요? 아니요. 현종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서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뭐 학교 앞 쓰레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담치기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수준에도 맞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재능 기부의 방법과 의의, 청소년 언어 생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선생님 보기엔 학생들에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어, 2번이요. 이게 그나마 제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위에 잠깐만 네. 볼게요. 발표하기 과정에 이런 게 있어요. 맨 네. 처음에 보시면은요, 발표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정했으니까 이제 자료들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내용 마련이라고 하는 건데, 자료를 다 수집했으면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조직하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뭘 만들어야 되냐? 발표문도 만들고 발표, 네. 발표 자료도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 5번이에요. 이거 순서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잘 네. 외워주셔야지 돼요. 밑에 이제 볼게요. 이 친구들 지금 보니까는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건 집어넣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속으로 다 읽으시면 돼요. 읽고 저한테 읽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충도 읽어요? 밑에 보충이요? 네. 보충은 네, 좋아요. 네. 읽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잠깐 보충을 볼게요. 보면은 발표 주제랑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네. 봤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발표 주제면서 핵심 정보가 있으면은 이 핵심 정보와 중점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네. 필요한 자료들은 항상 중점적으로 찾을 것.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너무 오래된 자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오랜 거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자료를 수집할 때는 뭘 기록해 둔다? 출처요. 맞아요. 출처를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발표 내용 선정하는 거 옆에 볼게요. 핵심 정보를 네. 중심으로 선정한다. 또 나왔네요. 진짜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불필요하고 발표 주제랑 관련이 없어서 통일성을 친 내용은 어떻게 한다? 통일성이, 잠시만요. 통일성이요? 네. 그러면 없애요. 삭제해요.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설명이 더 네. 필요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아까 보면은 줄줄이 삭제한 내용들도 있고 추가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발표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15번 문제 풉시다. 네, 허리가 왜 이리 아프지? 15번.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3번이요. 15번에 네. 3번이요, 3번.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려갈게요. 네. 자, 이 친구들 이제 지금 위에 보면은 자료 모았죠? 이게 자료 모으는 중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제를 정했고요. 자료를 모았고 이제 자료를 정리, 조직할 거예요. 네. 조직 방식엔 도입, 전개, 마무리, 차례대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정리를 했었는지 지금 역시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 지금 몇 페이지지? 115페이지 있는 내용도 쭉 읽어봅시다. 속으로 읽으시면 돼요. 네. 읽었어요. 네,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밑에 발표되는 데 읽어야죠. 네, 도입이란,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그럼 잠깐 훈종이 있는 동안에 출석 체크 좀 할게요. 네. 인터넷 출석 체크를 해야 돼서. 읽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같이 볼게요. 보시면 옆에 있는 내용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도입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사랑 발표자 소개하기. 이거 PPT에 소개하기 있었던 거 기억해요, 혹시? 옛날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선생님하고 방금 했는데 옛날이면 어떡해요? 위에 가서 보여줄게요. 네. 잠깐만요. 맨 처음에 썸네일 같은 거에 여기에 발표자 보면은, 이현종 그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색깔 표시해주고 있는데, 뭐야?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요. 발표 한민수, 자료 정리 정원의 차경호, 발표 자료 제작 안하경 한민수. 지금 보면 정리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발표자가 누군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이시죠? 네. 다시 내려가서 볼게요. 발표 목적, 발표 주제, 발표 순서 이야기하기. 이거 했던 것도 PPT에 있었어요. 네. PPT에 있었던 거 위에 올라가서 다시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발표 목적, 발표 차례 나와 있어요. 여기 차례 보이죠? 1번이 이거, 2번이 이거, 3번이 이거. 차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관중의 흥미, 발표자, 차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고 적었거든요. 보이시죠? 현종아,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요. 책 말고
화면을 보세요. 그냥 네, 화면 볼게요. 네. 문제지는 문제 풀 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혹시 필기해야 될 거 있으면 그때는 필기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줄 때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는 화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되고요. 마무리해서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당부의 말도 전하고 끝인사고 마무리하기. 여기서 얘네 당부의 말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해요 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 어쩌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주 잘했어요. 그런 당부의 말을 했었죠. 16번 풀어볼게요. 네. 뉴스. 16번이래. 5번이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그 밑에도 넘어갈게요. 이제 뭐 하냐면은 발표 내용을 조직했기 때문에 이제 발표문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네. 여기 내용들도 지금 속으로 읽어봅시다. 이렇게 읽을 때는 문제지를 봐도 되죠? 그럼요. 읽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발표자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옆에 볼게요. 효과적으로 네. 전달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도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청중이 잘 파악할 수 있게 글자를 너무 작게 쓰면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은 글자를 두껍게 쓰거나 색깔을 다르게 써야 된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뭘 밝혀야 된다? 출처요. 출처를 밝혀야 된다. 17번 문제 풀어봅시다. 네. 3번, 잠시만요. 4번이요. 맞습니다.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이죠. 항상 이런 거 아닌 건지 맞는 건지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를 할 건데 여기는 선생님하고 같이 볼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떤 순서로 말할지는 미리 생각해 둬야 되고요. 자료는 알맞은 때에 제시해야 돼요. 아까 보면은 사진 자료 나올 때 사진 자료가 A랑 맞는 사진 자료인데 B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알맞은 때에 줘야 되고요. 내용에 따라서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를 조절해야 된대요. 이거 어떤 언어예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잠깐. 언어, 준언어, 비언어 중에서 뭘까요? 아, 말의 빼기, 목소리가 높낮이가 그, 언어일걸요? 언어예요. 우리 에이, 참, 잠시만요. 준언어요. 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 현종이. 계속 까먹네요. 근데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요. 우리 말하는 건 전부 다 언어죠. 네. 그래서 현종이 언어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와요. 언어는 그냥 다 언어라서. 근데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면은 준언어라고 해요. 그리고 네. 입을 아예 안 써요. 손가락을 쓰거나 표정을 쓰거나 말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비언어가 돼요. 헷갈리지 네.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봅시다. 이거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 중에서 뭐예요? 고일수의 성전 누에 마시며 부드러운 걸 비언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 중에서 뭐예요? 몸동작 소리는 이제 이거는 그러면 몸동작 하는 거니까 뭐 이건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언어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몸동작은 잠깐만요. 그 말 안 하고 1 이상 한 게 뭐였죠? 잠깐만요. 말 안 하고 뭐겠지? 또 까먹었구나. 잠시만요. 네. 준언어요. 자, 선생님이 말했죠? 말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말이 아니면은 준언어. 아예 말을 안 하면은 비언어. 근데 비언어. 지금 몸동작에 말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될까요? 비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아예 말이 안 나오면은 비언어예요. 근데 뭔가 네. 말하는 거랑 관련됐는데 하면은 그건 뭐예요? 말하는 거랑 관련이 있으면요. 그 준언어 아니에요? 네, 그게 준언어. 그리고 그냥 말은 뭘까요? 그냥 말은 언어적이요. 맞습니다. 이제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문제 18번 풀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요. 천천히 푸세요. 네. 5번일 것 같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요. 어디 풀 거냐면요. 소단원 꼼꼼 정리 있죠? 네. 119쪽이에요. 119쪽이랑 120쪽에 보면은 빈칸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지금 네. 읽으면서 채워보세요. 네.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4번을 모르겠는데 문화재 보존은 아닌 것 같고. 4번이요? 네. 네. 1번은 일단 문화재고요. 네. 그다음에 2번이 주제랑 3번이 자료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네네. 네. 2번부터 2번이 뭐라고요? 2번 주제요. 3번, 핵심 목표나 주제. 3번은 3번은 자료요. 자료가 아닌가? 그리고 4번은 모르겠고요. 네, 4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2번부터 볼게요. 아까 네. 목표나 주제라고 했죠? 네. 목표랑 주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발표할 때 전부 다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은요. 핵심 정보예요. 네. 음, 네. 주제나 목표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활용이냐면은요. 현지 활용이에요. 기억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 거였고요. 현지. 네네. 네. 아, 네. 두 번째는 못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바로 썼었어요. 막 전시회도 열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지, 바로 그 현 지방에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려운 단어라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문화재, 네. 환수라는 단어예요. 환수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환수가 잠깐만 되돌려받는 거랑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문화재를 우리 문화재니까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네. 말로는 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재 환수 돌려받거나 못 돌려받으면 두 번째 문화재를 어디서 활용한다? 현지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포인트 120쪽도 풀어볼게요. 네모칸 채웁시다. 네. 발표. 풀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아, 5번, 네, 아니, 풀었어요. 네, 5번은 뭐죠? 5번이 주제요. 맞아요. 6번은요? 출처요. 그리고 7번은? 분언어적. 8번은? 비언어적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소단원 핵심 문제를 풀 건데 이거는 안 풀었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원래 선생님이 보통 숙제로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9번까지를 나중에 현종이 숙제로 해와야지 돼요. 아, 네. 121쪽, 122쪽이 숙제니까는 숙제라고 적어두시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잠깐 5분 쉴 거예요. 네.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먹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원래는 쉬는 시간에 10분 주거든요. 네. 근데 현종이 왜 5분 주냐면은 5분 하고 네. 수업하고 5분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다음 수업할 때 조금 쉬는 시간 있을 것 같아서 쉬는 네. 시간 5분만 드리는 거니까 지금 9시 10분이거든요. 9시 네. 15분에 우리 다시 만날게요. 네. 좋아요. 15분에 봐요. 네. 아니, 그냥 나가요, 그냥? 아니요, 나가면 안 돼. 그냥 있기만 하세요. 네. 그냥. 점소감은 해주세요.
우와. 네, 맞습니다. 네, 잘했어요. (127쪽) 좀 펴보실래요? 네, 폈어요. 거기 OX 문제 있어요. 네. 그치? 이것도 숙제예요. 아, 네. 이거는 금방 할 거예요. 127쪽에 5분 테스트가 2개가 있어요. 맛있는 책 일생에 보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외에 네.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있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만 하면 돼요. 아,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134쪽 가보세요. 134쪽. 네. 여기 대단원 종합 문제 있거든요. 네. 여기는 앞에 있는 내용은 필요 없고 어디 하면 되냐면 136쪽 보세요. 136쪽. 136쪽. 거기 11번부터 17번이 우리 방금 본 내용이거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알아요. 네, 그쵸. 이거 어디까지 하냐면 되냐면 139쪽까지. 136쪽부터 139쪽까지 숙제예요. 136부터 139쪽까지요. 네. 잠시만요. 체크 좀 할게요. 네. 했어요. 좋아요. 이제 중간 모의 평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책 2권이 끝날 거예요. 이제 자습서 네. 2 펴보세요. 자습서 2가 본책이요? 본책 2. 아니다. 분책이 아니라 그 전일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천재책이고 책 보시면은 어디 펴야 되냐면은요. 같은 페이지일 것 같긴 한데 어디 보자. 중간 모의 평가 넘어가고 네. 그렇네요. 다음 책인 것 같다. 3, 4단원. 자습서 2번째 거 피셔야 돼요. 네. 네. 거기 보면은 담화와 의사소통이 3단원이에요. 네. 이거 4페이지인 것 같아요. 4페이지. 지금 선생님 화면에 보여주는 페이지 찾았나요? 네. 네. 이게 지금 3단원인데 현종이 시험 범위가 1하고 2하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2개 다 할 거고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할 거예요, 오늘. 네. 일단 담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어딘지 찾았나요? 잠시만요. 네, 찾았어요. 좋아요. 아직 그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선생님하고 선생님 페이지 같이 보시면 돼요. 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담화라는 것이 있어요. 담화가 도대체 뭐냐?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 뭔가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화자랑 청자가 뭔지는 아세요? 네. 화자가 뭐예요? 화자는 소설이나 시 같은 데에서 말하는 사람이요. 맞아요. 청자는요? 청자. 청자가 듣는 사람이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을 네. 하는 거를 발화라고 해요. 이 네. 발화가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핑퐁 핑퐁 연결이 되면은 이것을 네. 뭐라 그러냐면은 담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밑에 볼게요. 지금 이 담화라는 애에는 구성 요소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세 번째는 네. 내용,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될 건데요. 뭐가 있냐면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인 맥락이 있어요. 네. 혹시 네. 상과 교과서에서 배웠나요? 학교? 인터넷이나 뭐 학교 실 수업이나? 온라인에서 배웠을걸요? 배우긴 배웠어요. 좋아요. 선생님하고 복습 겸 다시 공부할 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담화의 구성 요건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나는 통일성, 하나는 응집성이 있어요. 말이 조금 네. 어렵게 생겼는데요. 통일성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주제랑 맞아야지 되는 거라서 우리 아까 발표 위쪽에서 배웠을 때도 발표 네.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이어야 되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멀어지면은 관계없는 내용이 돼서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네. 이것들은 필요 없는 거고 밑에 있는 주황색은 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성이라는 거는 내용이 주제랑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원래 하는 주제랑 맞는 얘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응집성이 있는데요. 응집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시 표현, 접속 표현 같은 게 쓰인다고 적혀 있어요. 네. 이것들이 어떤 표현이냐면은요. 지시 표현은 이거, 그거, 저거,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고 지시하는 표현이고요. 접속 네. 표현은 접속사 혹시 알아요? 접속사, 네, 알아요. 네, 여기 좀 옆에 있는 거 전부 다 접속사죠. 그리고 네. 더욱이 또한,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그러므로 이게 접속 표현이에요. 이 두 네. 개를 써서 말할 때 담화할 때 응집성이 중요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담화의 구성 요건인 1번 통일성, 2번 응집성을 꼭 잘 외워두셔야지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담화의 맥락. 이 맥락이라는 거는 아까 담화를 이루는 요소 1, 2, 3, 4 중에서 4번이었어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은 내용에 따라서 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황 맥락을 네. 먼저 볼게요. 상황 맥락을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아니야. 그 미용사 분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현중이한테 어떠세요? 하고 물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요. 현종이 갑자기 머리 기억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현종이 머리를 잘 이렇게 예쁘게 깎아주고 나서 손님 네. 어떠세요?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냥 마음에 드시나요? 그쵸? 그렇게요. 머리 마음에 드세요? 이 뜻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현종이가 병원에 갔어요. 팔이 네. 다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팔에다가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다 감아주고 나서 현종이한테 물어요. 어떠세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괜찮으시나요? 느낌이 그렇게. 아프신 데는 없고 괜찮으신가요? 이런 뜻이죠. 네. 그럼 보세요. 똑같은 어떠세요? 인데도 불구하고 미용사가 미용실에서 얘기했을 때랑 의사가 병원에서 얘기했을 때랑 뜻이 달라져요. 네. 이렇게 말하고 담화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를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번엔 사회 문화적 맥락이에요.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외국 친구가 있는데 외국 친구를 데리고 선생님 집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어머니가 음식을 이만큼 준비를 해주시고 선생님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외국인 친구가 헐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차린 게 없다고 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차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네. 한국 사람들은 겸손하게 표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차렸지만은 차린 건 없지만 들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사회랑 관련이 돼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뜻의 담화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종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즉 어떤 담화를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의 상황을 봐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맥락, 예의, 예절 이런 것들을 봐야지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거예요. 1, 2, 3, 4 있으니까 한번 쭉 풀어봅시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시간 많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현종이가 지금은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빠르게 푸는 건 선생님하고 마지막 주나 마지막 바로 전주쯤에 할 거예요. 지금은 천천히 풀어도 돼요. 네. 풀었어요. 좋아요. 1번 답 뭐예요? 화자요. 1번은 그러니까 OXXO요. 어디 봅시다. O, X, 그 다음에 X, 5요. O. OXXO요. 그럼 3번만 잠깐 볼게요.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1번이요. 지금 현종이가 X라 그랬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 선생님 지금 표시해주고 있으니까 보세요. 1번에서 한번 보면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한다. 지금 현종이가 X라 이게 제가 왜 X를 했냐면요. 네. 통일성은 이거와 절대 이거랑 되지 않아가지고 통일성은 이거 아니다 해서 X라는 건데. 그러면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잠시만 이것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응집성이었나? 응집성? 그럼 얘 잠깐 다시 볼게요. 우리 통일성은 내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응집성은 방금 말한 대로 형식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종이 책 있으면은 책에다가 이거 표시해 줄래요? 내용 부분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형식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잠시만요. 네. 4쪽이에요. 네, 했어요. 그리고 그 형식적 표현, 그 동그라미 쳐준 데 있잖아요. 위에 지시 표현이랑 접속 표현에는 네모 표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응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시 표현, 접속 표현, 형식적이고요. 통일성에서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그럼 밑에 다시 가서 볼게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현종이가 말한 대로 이건 통일성이 아니라 응집성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잘했어요. 4번은 답 뭐라고 했죠? 4번, 그러니까 1번에 4번이요? 네. 5요. 5라고 했어요. 그럼 볼게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등은 담화에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이다. 5 맞네요. 우리 상황 맥락 말고 또 다른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 있죠? 뭐라 그래요? 문화 사회적이었나? 사회 문화적 네, 맥락이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문화사회적 맥락이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관습이나 역사나 사회나 예절 같은 거랑 관련된 것들이 문화사회적 맥락이에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답은 뭐예요? 큰 문제 2번 답. 예, 2번이요? 네,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쓰시오. 화자, 맥락, 청자, 내용이요. 화자, 맥락, 청자, 내용. 청자, 내용.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네. 3번의 적절한 표현, 보기에서 고르기. 일단 첫 번째가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지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또한이요. 아주 잘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표현하는 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었는데? 담화의 구성 요건에서 뭐라 그랬었는데? 네, 무슨 표현 그런 거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담화의 구성 요건 중 요렇게 나오는 것들을 무슨 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 무슨 성. 까먹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담화의 구성 요건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통일성, 또 하나는 응집성이에요. 이거는 통일성하고 응집성 중에서 어떤 걸까요? 하지만이랑 또한은요? 네, 이것은 하지만 또한 전부 다 이런 걸 접속 표현이요. 접속 표현은 뭐에 속하는 거죠? 무슨 성에 속해요? 응집이요. 네, 응집성이죠. 이렇게 지시 표현을 하거나 접속 표현을 하는 거는 응집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에 어떻게 골랐어요? 상황 맥락은 뭐랑 관련되어 있죠? 상황 맥락은 일단 화자와 청자의 관계랑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1.3이요. 그냥 1.3. 좋아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은요? 2.4요. 2.4죠? 아주 잘했어요. 이게 이번 단원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소통과 공감은 오늘 안 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먼 후에 당신은 아름답다? 이거 4단원이구나. 4단원 안 할 거니까 내려갈게요. 네. 자,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17페이지예요. 담화와 의사소통. 네. 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필요한 거 담화의 특성, 개념을 이해하고 듣기랑 말하기라는 것은 그냥 혼자서 듣고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속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럼요. 시간 드릴 거예요. 네. 이거 18이랑 19쪽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18쪽만 읽어요? 지금요, 일단 18쪽만 읽어볼게요. 네.
다 읽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방금 읽은 내용이 선생님이 위에 설명해준 학습 목표 1번, 2번, 3번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2번 단원에서 뭘 배울 수 있게 될지 좀 이해하셨어요? 네. 네, 담화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공감해주면서 얘기할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네. 보시면은요. 1번이 선생님이 말한 담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거니까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담화. 그래서 담화의 개념, 담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담화의 구성 요건도 볼 거예요. 담화의 구성 요건은 우리 벌써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일까? 개념과 특성. 아니야. 구성? 아니, 잠시만요. 네, 담화의 구성 요건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모성, 모모성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담화의 구성이죠. 네, 구성 요건. 구성 요건. 통일성이랑 응집성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이거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잘 외우셔야 네. 돼요.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고요. 통일성은 뭐랑 관련된 거냐? 뭐랑 관련된 거냐면은 내용과 관련된 거고요. 응집성은 뭐랑 관련된 거냐? 형식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응집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표현, 또 하나는 무슨 표현이었어요? 또 까먹었네. 잠시만요. 네. 기억 좀 할게요. 우와. 그 담화의 맥락이었죠. 담화의 구성 요건 중에서 구성 요건? 응집성과 관련된 표현이 두 개가 있었어요. 무슨 표현이었는데 네. 앞에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 표현이랑 접속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랑 어떤 표현이요? 지시 표현, 그 다음에 접속 표현이요. 맞아요. 이게 응집성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적어준 거 보여요? 네. 이 내용들을 잘 아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락을 고려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맥락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맥락은 무슨 맥락? 와, 미치겠네. 상황 맥락이었나?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요? 사회문화적 맥락이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네. 여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소통과 공감 내용은 나중에 볼게요. 그럼 내려가서 네. 이제 담화의 개념과 특성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선생님이 벌써 얘기 다 한 거예요. 담화의 개념이라는 거는 화자랑 청자가 서로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 발화는 뭐예요? 발화요? 네. 잠깐만. 그 밑에 읽으면 돼요, 그냥?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낸 거. 네, 선생님 좀 잠깐 보실래요? 선생님이 네, 보고 지금 있어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 하고 네. 말을 했을 때 말을 내뱉죠. 이 말을 네. 내뱉는 활동을 발화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말을 내뱉었을 때 현종이도 다시 말을 내뱉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럼 서로 말을 내뱉었고 또 내뱉었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담화라고 해요. 즉 여기 다시 네. 표시 보시면은요. 발화가 여러 번 이루어져서 담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비슷하니까 두 개를 잘 보셔야지 돼요. 네. 뭐가 이루어져서 뭐가 된다고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발화가 담화가 되는 거예요. 네.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내용, 맥락이 있고요. 맥락에는 아까 봤던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인 화자, 청자가 있어요. 서로 얘기하니까 서로 화자면서 서로 청자겠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네. 내용이고요.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바로 맥락. 특히 여기서는 상황 맥락하고 관련이 있는 걸 거예요. 그림 하나로 담화의 구성 요소가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담화의 특성을 볼게요. 뭘 갖춰야 된다?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우리 네. 계속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담화의 맥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황 맥락과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옆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푸세요. 다 풀었는데 네. 1번에 발화고요. 네. 2번에 3번. 그다음에 3번에 통일성이요.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소단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버스 타고 있는 친구 중에서 누가 내려요 라고 얘기했죠? 네. 네, 이 내려요 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다. 그쵸, 내린다는 얘기인데 이 내린다는 얘기를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진짜로 내린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버스를 세워달라고. 그렇지, 문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네. 만약에 현종이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리고 네. 현종이는 차에서 내려야지 돼요. 현종이가 네.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비켜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종이가 지금 서 있고 현종이랑 같이 온 현종이 할아버지가 뒤에 앉아 있어요. 현종이 네. 할아버지예요. 현종이가 현종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제 내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 그렇죠. 같이 내려야지 돼요라는 뜻이죠. 즉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뜻이 달라져요. 이런 맥락을 뭐라 그랬죠? 상황 맥락. 맞아요. 상황 네. 맥락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지금 줄 치는 거 보세요. 같은 네.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음. 이게 뭐에 따른 거냐면은 상황 맥락에 따른 내용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그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지금 네. 보면은요. 여기 있는 내용을 속으로 읽어보실래요? 여기 페이지가 네. 몇 페이지지? 22페이지예요. 네.
읽었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여기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게 뭐냐면 발화예요. 네. 이것도 발화고요. 네. 이것도 발화예요. 선생님이 네. 그랬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면은 그게 발화거든요. 이 발화를 네.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다 합치면은 무슨 화? 담화요. 맞습니다. 그럼 여긴 지금 발화가 총 몇 개예요? 4개요. 4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이 합쳐져서 단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잘했어요. 옆에 있는 콕콕 확인 문제 풀어보실래요? 네. 잠시만요. 네. 다 있어요. 좋아요. 1번에 1번 뭐죠? 1번에 발화요. 2번은? 담화요. 그러면 2번의 기억은요? 2번에 내용이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나머지 네.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 또 같이 문제 풀 거고요. 선생님이 숙제 어디인지 줄 테니까는 문제 풀어오셔야지 돼요. 선생님이 문자로 드릴 테니까는 문제 푸시고요. 네. 풀어야 될 거 2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자습서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 SLS 사이트에다가도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것도 풀어 오셔야지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숙제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만날 건데 혹시 오늘 하면서 어려웠던 거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나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는 어렵지 않았고요. 네. 네, 오늘 선생님이 빨리 나가지는 않았어요. 혹시 너무 네.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숙제해 와서 같이 검사하고 나머지 내용 같이 볼게요. 네. 시험 범위가 나왔고 시험 날짜도 나온 상태니까는 좋아요. 우리 이거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선생님이 5분 일찍 하고 쉬는 시간 5분 줄여서 10분 시간 맞게 끝내드린 거니까는 이제 물도 먹고 또 화장실 다녀오셨다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